자, 사례관리론, 기말고사 대비 간단하게 퀴즈 풀어봤고, 그 내용들이 여기 패들렛에 다 있습니다. 네, 뭐 한번 요걸 가지고 복습을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 여기 오른쪽에 프로필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 삼각형,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뾰족한 삼각형 클릭하면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복습할 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6월 4일 오늘 라이브 강의 다뤘던 문제. 사례관리로는 어, 그 이런 이렇게 단편적인 이 얘기 그 문제도 있지만 단편적인 개념을 묻는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는 이래요. 다음 중 속한 범주가 다른 사회 자원은 이렇게 하고서는 답 보세요. 보기가 1. 친척, 2. 주민센터, 3. 이웃, 4. 가족.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민센터가 당연히 다른 것과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를 대답 못 하실 학우님 안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크게 공식적인 자원과 비공식적인 지원 이렇게 나눈다고 했고 그 안에서 또 주민센터는 당연히 공식적인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이런 단편적인 거에서 그치지 않고 요거를 좀 풀어서 사례로 얘기해서 위 사례에서는 뭐 어떤 자원이 연계됐는지 이런 자원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다. 이런 종류의 수지다. 그러니까 한번 직관적으로 이건 눈으로 딱 봤을 때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지금 보는 문제. 그렇죠? 그죠? 근데 사례를 제시하고 거기서 제시된 활용된 뭐 사회 자원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한눈에 풀다보단 그걸 일단 읽고 아 이게 공식적인 거지 이게 비공식적인 거지 하고 한 번은 더 생각하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음, 그런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풀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으로, 아, 사회 자원은 이렇게 사회관리자가 연계할 수 있는 사회 자원은 크게는 요렇게 나뉘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 정도는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다음. 조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활동이며 다양한 자원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사례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천 기술들이 있었죠. 그죠? 기술들을 배웠어요. 쭈루루루 배웠어요. 뭐뭐 배웠어요? 생각나는 것 중 얘기해 보세요. 조정도 나왔고, 또 옹호도 나왔고 또 중개도 나왔고 또 의뢰도 나왔고 그죠? 그런 것들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각각 점검도 나왔고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아, 나 지금 보니까 이민영 학우님 나 옛날에 만난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생각이 나네.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 갑자기 떠올랐어. 얼굴이 떠올랐어. 그분이야. 단발머리의 그녀였어. 아닌가? 젊은 아가씨. 맞아요. 예뻤어. 오케이. 미안해. 딴 얘기해서. 아무튼. 자, 그랬고, 조정에 대한 것들, 그런 거 배웠고, 개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그 다음 문제. 사례 관리자는 목표를 설정할 때 결과를 측정 가능한 행동 수준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쉽죠? 그죠? 맞죠? 목표가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장기 목표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했어요? 추상적으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단기 목표라든지 그 목표를 달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설명하는 게 뭐 있어요? 언제 행복하세요?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 언제, 어떨 때 행복하세요? 이런 거를 만약 물어보면 조금 대답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행복감을 높인다라고 만약 목표 설정을 했다고 하면 그 행복감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목표 설정에는. 그래서 그 행복감이 그 사람은 어떤 행복감을 언제 느끼는지, 어떨 때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런 것들이 달성되게끔 하는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 설정 시. 그럼 매우 중요하다. 그게 바로 개별화죠, 개별화.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생각한, 사례 관리자가 생각한 행복감의 달성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행복감이 무엇이고 그거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함께 돕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 옹호. 옹호라는 실천 기술도 나왔죠. 옹호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거나 직접 대리해서 자원을 확보해주는 과정이 맞아야 틀려요. 맞죠? 네, 옹호에 대한 어드보커시라고 하는 이 옹호가 매우 사례 관리자가 수행하는 역할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화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례 관리자의 대상자는 어때요? 단기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조금 장기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장기적인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리고 단편적인 문제나 어려움이었어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속적인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어려움이 지금 오늘 이 문제 이게 아니라 어제, 그제, 지난주, 지난달부터 계속 같은 문제를 내가 안고 있고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지치잖아요. 지쳐요. 그러면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 아,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안 되는가 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그런 어려움, 그 뭔가 노력을 해도 안 됐고, 노력을 해보기도, 트라이 할 생각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신 지지해주고 해볼 수 있게끔 해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자원에 접근하는 거를, 어, 나서서 방법적인 것들을 함께 수행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옹호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서비스의 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성에 의거한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한 후 협력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 관리자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답한 거예요? 아, 제가 못 봤군요. 나는 안 움직이길래 아무도 답을 안 한 줄 알았어요, 지금. 화면이 고정되어 있길래. 아, 그렇죠? 예. 각각의 맞는, 전문성에 맞는 이 자원과 이런 것들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사례 관리자가 그 중심에서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게끔. 그죠? 음. 그래서 되게 중요한 활동이에요. 의뢰라는 것이. 그냥 아무한테나 부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 그래서 자원망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그 분석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쉽게 바로바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사례 관리자에게 있어 비밀 보장의 원칙은 가치에 따른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원칙이잖아요, 원칙.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거를 뭐 선호한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다음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일수량화,
2 구체화, 3 추상화, 4 부분화.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추상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뭘 추상으로 해요? 이 계획 수립 단계라는 거는 굉장히 구체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주 뭐 1회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주 2회 뭐 월요일과 목요일에 어디를 가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주 뭐 3회 누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러 집으로 온다든지 그리고 와서 어떤 것들을 제공한다든지 이 계획 수립은 매우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구체화된다는 얘기는 수량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큰 덩어리를 쪼개서 부분화시켜서 하는 역할이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나누어서 제시하는 거죠. 그 부분한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이후라고 하긴 했는데 중간고사 이전에 여러분들 뭐 배우셨어요? 사례관리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3주 동안. 순서이기도 하지만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을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 과정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과정 안에서 어떤 단계에서 활용되는 뭐 실천 기술이라든지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윤리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전의 내용을 아예 뺄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그게 기본이 돼서 그 중간고사 이후의 내용들을 거기에 이제 응용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지를 다시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영상에 지금 담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말고사 이 범위, 중간고사 이후 범위가 주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고사 이전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좀 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적어도 중간고사 이전에서 사회활 관리의 전 프로세스를 내가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머릿속으로 쭉쭉쭉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이 어떤 순서로 어떤 역할들이 사례관리자 역할을 해가면서 진행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정도는 알고서는 예, 배운 내용이 안다는 전제 하에 배운 내용이 중간고사 이후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조각조각 사례 관리는 조각조각 떼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기말에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냈어요. 계획 수립 단계가 뭔지를 알아야 풀잖아요. 그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점검은 계획 수립 이후 실행 과정에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활동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고 이 내용이 중간고사 전에 그 사례관리 과정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모니터링, 점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그랬을 때 점검을 통해서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뭐 재사정을 하거나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다음. 클라이언트마다 욕구나 경험이나 맥락이 다르므로 획일적이 아닌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개별화의 원칙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얘기가 비에스텍의 그 원칙에도 나왔지만 7가지 원칙에도 나왔지만 중간고사 이전에 생활의 개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생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특징들 4가지 배울 때. 배웠죠? 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 거예요.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에서 든 것처럼, 뭐, A란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 똑같아. 객관적인 조건이. 겉에서 바라보는 조건이 되게 비슷해. 나이도, 성별도, 사는 곳도, 지금 현재 있는 뭐 경제 상황이나 가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사할 수 있잖아요. 유사할 수 있지만 이 A와 B라는 사람이 밖에서 봤을 때는 똑같으니까
A와 B는 같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겠네. 같은 자원을 연계하면 되겠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아무리 상황이 비슷해 보여도 얘기를 듣고 정신심리적 상황이라든지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고 보면은 문제라든지 욕구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류의 범주가 다른 하나의 사회 자원은 뭡니까? 이것도 뭐 초등학생의 문제일까요? 네. 사회자원의 범주 나누는 거, 그 얘기 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건 제도가 다르죠. 나머지 선의와 상담과 애정. 어떤 종류예요? 그것과 물리적인 것과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 뭐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종결시. 보세요. 프로세스가 나오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상실감을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사례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그죠? 종결할 때 클라이언트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해요. 내가 과연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한테 체크해 주던 거, 관심 가져주고 전화 연락 주던 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불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멀어지는 것도 갑작스러운 이별은 어려워요. 항상 그렇지만. 그죠? 준비된 이별을 해야 돼요. 항상. 그죠? 마찬가지예요.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비밀 보장의 원칙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예. 큰일 날라고요. 요즘 개인정보는 더더욱 공공기관인 사회복지사가 있는 곳에서 또 더더욱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게끔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죠? 슈퍼비전 받을 때라든지 조금 사례회의에서 그 사례회의에 공유할 때도 아, 가명으로 합니다. 이름을 바꿔서 사례회에 제시되는데 임효연 씨에 대한 사례입니다라고 안 하고 이름을 바꿔서 뭐 임땡땡 뭐 사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연계는 사례 관리자가 직접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세요? 이 문장에서? 그쵸? 잘 파악하셨어요. 직접 말도 안 되고요. 그죠? 사례 관리자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없고 하는 역할이 그렇지도 않고요. 그죠? 네. 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각각의 서비스들, 즉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례 관리자 역할은 그런 거죠. 직접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비심판적인 태도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가치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얘기를 사례를 주고서 그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뭘 잘했나, 잘못했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이런 비심판적 태도를 어겼다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예시를 통해서. 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 계획은 반드시 전문가가 판단한 최선의 방향대로만 수립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관점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맞아요, 들려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항상 동의를 구해야 돼요.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 수립 과정은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맞는 얘기죠. 그죠? 앞에 거와 반대되는 얘기를 써놓은 거니까. 그다음 사례 관리 실천 기술 중 연계와 조정은 모두 외부 자원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요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 이런 겁니다. 아,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OX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사지선다, 오지선다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고르는 게 있고 모두 고르시오가 있습니다. 모두 고르시오가 있습니다. 사례 관리는 단순하게 단편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맥락적인 거를 좀 이해하는 능력을 묻는 질문들로 출제가 될 거고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예를 들면은 뭐 한 뭐 190점 이상이 뭐 대부분인 걸 원한다거나 할까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녹화를 중지할까요? 다 얘기했죠? 25문제 객관식, 그리고 아까 단답식 복수 선택형 나오고, 그리고,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오늘 라이브 강의 참여 못하신 분들도 이거 영상 보면서 꼭 확인하세요. 꼼꼼하게 모두 고르시오 정답 2개 이상이다라는 거 강조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자, 녹화를 일단 끌게요.